로봇 청소기가 합체하고 두 발로 계단도 오르내리고 심지어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26년 로청 트렌드 궁금하다면 끝까지 보자. 올해도 로봇 청소기 신형을 보기 위해 평양을 건너 라스베가스 가전박람회 CES에 왔다. 업계 한 바퀴 싹 돌고 3일째 쪽잠 자며 호텔에서 뽑아낸 삼성과 LG 포함 올해의 로청 신형 소식과 트렌드 이 영상 하나로 간단히 떠먹여드린대. 긴 말 찌끄릴 필요 없이 본론 빠르게 간대. 삼성 vs LG의 26년 승자는? 정말 국내 로청 신형 발매만 기다리시는 분들 꽤 많을 거다. 작년 상반기에 삼성과 LG 신형 발표될 거다라고 예상했던 게 하반기로 밀리고 연말에는 정말 발표될 거다 하고 결국 둘 다 해를 넘겼대. 정말 두 브랜드 다 징그럽게 뜸들이는데 진짜 최종 발표는 둘 다 26년 1분기가 유력해 보인다 라고 하지만 이래놓고 또 미뤄지는 거 아닌가 몰라. 여튼 우리 형님 누님들은 그래서 뭘 사야 돼가 중요한 거잖아. 그 선택을 위해선 완전 판이하게 달라 보는 재미가 있는 두 브랜드의 올해 제품에 대한 기조를 알아야 한다. 그 방향성을 한 줄 요약하자면 기본기를 끌어올려 안정적 진화를 선택한 삼성대 이전과는 모든 게 달라진 모습으로 과감한 변화를 선택한 LG대. 내 기준 두 브랜드에서 관심있게 살펴봐야 할 주요 강점을 꼽자면 우선 삼성의 경우 두 가지로 회피 성능과 문턱 돌파 성능이다. 삼성은 외관적 디자인 변화는 사실상 거의 없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본기를 끌어올리는 실속형 진화를 선택했다. 회피 성능의 경우 이전에도 얇은 빵끈도 피해 낮은 물체에 대한 인식 능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젠 투명한 액체까지 인식해 회피하는 모습이다. 이 강점은 소변 실수가 있는 반려동물 환경에 유리할 것 같다는 판단이다. 문턱 돌파 성능도 꽤 기대가 되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환경상 층간 소음 때문에 개두꺼운 5cm급 접이식 매트를 깔아놓은 경우가 많은데 이 매트가 외국에는 없는 한국만의 고유한 지형지물인데다 이 재질 자체가 꽤 미끄러워서 같은 등반 능력이라도 중국 브랜드들은 이 K매트 통곡의 벽을 넘지 못했었거든. 근데 삼성이 CES 현장에서 이걸 쉽게 등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강점은 두꺼운 매트가 필수인 한국의 육아 환경에 꽤 유리할 것 같다는 판단이다. 이외에도 올해 신형엔 직배수 제품도 같이 출시할 예정인데 이 직배수의 설치와 설치 장애 리폼까지 압도적인 인프라를 가진 삼성전자 로지텍에서 담당할 예정이라고 해 완성도와 신뢰도 측면에서 협력업체와 진행했던 중국 기업들의 직배수 설치 대비 상당한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LG의 경우 재작년 혹독한 평가를 받은 이후 완전 칼을 갈았는지 디자인도 싹 다 뒤집어 엎은 그냥 이전 짝과는 완전히 다른 외형으로 재탄생했다. 그래서인지 성능에서도 LG 고유의 특징들이 좀 눈에 띄는데 무엇보다 본체 걸레에서 뿜어져 나오는 스팀 성능이 가장 기대된다. 깨끗한 바닥 물걸레질의 진심인 반도의 전투형 배기민족에게 물걸레 세척 성능의 향상이 이 뜨거운 스팀으로 인해 어느 정도로 끌어올렸을지가 핵심일 듯 싶다. 그리고 직배수 모델의 경우 좁은 걸레바지 공간 안에 쏙 들어가는 미친 미니멀함으로 인해 작은 공간을 극대화하는 한국 환경과도 잘 맞을 것 같아 이 점도 주요 강점 포인트라고 생각된다. 직배수건 스탠딩이건 청소 완료 후 아예 커버가 닫혀 물리적으로 가려지는 부분도 보안 관련 안심되는 강점 디테일이다. 다만 딱 봐도 이 조합들이 겁나 비싸 보여 출고가가 얼마나 후덜덜할지 좀 후달리긴 하다. 자, 이를 바탕으로 내가 생각하는 두 브랜드의 성공 핵심 포인트 또한 방향성만큼 다를 거란 생각이다. 삼성의 경우 출시 가격이 정말 LG보다 훨씬 중요할 것 같다. 솔직히 성능에선 중국 제품 대비 엄청 차별화된 강점으로 보긴 어려운 기본기의 부분적인 우위 점하기 싸움이 될 거라 중국 플래그십 가격 정도로는 나와줘야 삼성의 독보적인 AS 인프라와 국내 기업이라는 보완적인 강점이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구조란 판단이다. 외형이 구형과 동일해 같은 부품을 공유할 수 있는 이점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가격이 매력적으로 뽑히는 게 삼성 이번 제품의 성공 핵심 포인트 중 하나란 생각이다. LG는 완전 새로운 형태의 신기술들인 만큼 이로 인한 예상치 못한 오류를 잘 잡아내는 게 정말 주요할 것 같다. 덮개로 덮는 구조로 물리적인 보완은 잡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스테이션 진입 경사각으로 도킹 시 발생할 문제점들과 밀폐된 구조와 스팀으로 인한 습한 환경적 이슈들을 정말 제대로 해결해서 출시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 포인트란 생각이다. 우리 3일 형님 누님들 믿고 있다고. 본좌의 기술력 로보락. 작년 CS 로보락 부스에서 로청 등에서 팔이 튀어나오는 걸 보며 배에서 에일리언 튀어나오는 걸 본 이후로 가장 충격적인 돌출쇼였단 생각인데 올해 개인적으로 이보다 훨씬 혁신적이었다고 느낀 기술력을 보여줬으니 바로 이 로보락 로버 모델이다. 작년 드리미와 모바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선보인 신규
혁신의 핵심 트렌드는 바로 계단 등반 성능이었다. 로보락이 이 트렌드를 좌시하지 않았을 텐데 란 생각이었는데 사스가 본좌의 클래스는 확실히 달랐다. 이 로버의 경우 로총 좌우에 메뚜기형 관절다리가 접혀져 있는 구조인데 그 다리 끝에는 바퀴가 달린 형태였다. 기동 시 다리가 쫙 펴지며 그 스타워즈 이족 보행 로봇 마냥 일어서는데 바퀴를 통해 꽤 날랜 움직임뿐 아니라 각기 다른 관절 구동을 통해 메뚜기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듯한 각다기는 춤사위, 현직 연하느님급 스핀, 심지어 점프까지 가능한 엄청난 기동력을 보여줬대. 무엇보다 이 다리를 통해 계단을 올라갈 수 있었는데 움직임이 진짜 다리 달린 생명체에 가까운 무빙이었대. 이전 다른 계단 등반형 로청 등과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라면 등반도 등반이지만 한쪽 다리를 걸쳐 계단까지 청소할 수 있는 이 알고리즘이었대. 와, 진심 이게 된다고? 꽤 가파른 각도의 경사로도 마치 세그웨이처럼 단 2개의 바퀴만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컨트롤을 보여주며 내려왔대. 다만 단 2개의 다리만으로 중심을 잡고 움직임을 완전히 컨트롤해야 하는 만큼 자세 제어와 구동에 있어 난이도가 훨씬 높은지 현장에서 아직 버벅이는 모습을 간혹 보였대. 아무래도 좀 더 정교하고 고도화된 알고리즘의 최적화가 필요해 보였대. 높은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실현된다면 기존 도킹형 등반 제품들 대비 훨씬 작은 동체로 보관도 용이하고 추가 제품 구매도 필요하지 않아 기술적으로는 더 우위에 있다는 판단인데, 사실 로청 실구매자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을 제품은 로보락의 플래그십 신형인 S10 Max V 울트라와 슬림 모델이대. 흡입력을 현존 최고 수준인 35,000파스칼까지 높였고 기존 쇼바 형태가 아닌 드리미 같은 보조바퀴 형태로 변경하여 등반 성능도 단일 최대 4.5cm, 복합 최대 8.5cm로 증가시켰대. 덕분에 장목 카펫 등에서 바퀴를 들어 기동도 가능하대. 가변형 라이더를 통해 최대 7.98cm의 얇은 높이도 통과 싹 가능하다. 울트라의 경우 진동형 걸레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형태의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구석 청소를 기존 미니 도넛 걸레 방식에서 가변형으로 바꾼 점도 주요 변화점이다. 특히 진동형의 울트라의 경우 스테이션에 걸레를 탈부착이 가능한데 이 탈착된 상태에서 스테이션이 걸레를 빨면 바깥 양반인 본체는 나가서 청소 기동이 가능한 점은 러그가 있는 집에서 전체 청소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디테일 한 수푼이라는 생각이다. 신형 큐레보 커브2의 경우 아예 방향성을 롤러 걸레로 바꿔 로보락 최초의 롤러형 로청 라인으로 특성화시켜 출시될 예정으로 보이는데, 엄청 긴 길이의 롱롤러와 더불어 이렇게 탈부착 시 걸레가 75도로 들리는 부분은 기존 롤러형들의 복잡하고 불편했던 교체 방식보다 편리해 관리 측면에서 더 이점이 있어 보였다. 전체적으로 로보락의 26년 주요 제품들의 경우 전혀 다른 신규 기술의 접목보다는 왕자를 지키는 보수적인 형태의 성능 보완이 주요 포인트였달까. 은밀한 한방 드리미의 경우 올해 CES에서 가장 넓고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며 단순 로청 회사가 아닌 우리 종합가전 회사 아이가 라는 포지션을 굳히고 싶어하는 모습이었대. 실제로 꽤 신박하고 괜찮은 가전들이 많았는데 이건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도 우리가 드리미에서 가장 궁금한 건 역시나 로청 신형 아니겠어? 우선 작년 입학 때 모든 어그로를 닦은 계단을 올라가는 로청의 경우 로청 본체와 올라가는 외형의 도킹과 분리 모습까지 함께 공개되었대. 이로써 기존 로봇 청소기들도 신지도 탑승 마려운 계단을 오르는 슈트만 입으면 계단 등반이 가능해진다는 부분은 강점으로 보인대. 드리미의 신형 플래그십 X60 울트라의 경우 스테이션 자체의 높이도 낮아진 데다 본체도 가변형 LDS를 통해 높이를 7.8cm급으로 낮춘 주비스급 다이어트가 눈에 띈대. 흡입력도 로보락 신형과 동일한 35,000파스칼로 올해 1타급 흡입 성능의 기준은 3만 파스칼대 중반이 될 것으로 보인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면에 나르왈과 같은 2개의 비전 센서다. 기존 드리미의 약점 중 하나가 회피는 그래도 잘하지만 굉장히 딱딱한 회피 움직임과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움찔거리며 뒷걸음질 치는 잦은 백워킹이었는데, 순간적으로 던져놓은 양말도 백워킹 없이 스무스하게 피하고 주변의 장애물들을 매우 유리한 움직임으로 회피해냈다. 이 정도면 거진 업계 최고인 나르왈급 회피 성능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재미있는 건 이 옆에 X60의 확장형처럼 보이는 모델인데 스테이션 측면에 추가로 무언가가 더 붙어있대. 가까이서 보니 창문형 청소기의 걸레를 여기에 넣으면 깨끗이 빨아주는 세탁 시스템으로 보인대. 꽤나 신박한 시스템으로 보이는데 드리미가 창문형 청소기를 국내 출시하진 않았어서 이게 한국에 정발될 가능성은 사실 낮아 보여 아쉽대. 작년 롤러형 물걸레로 호평을 받았던 아쿠아10 울트라 모델도 보였는데 인상적이었던 건 그 옆 올해 신형에 적용될 수도 있는 신기술로 선보이고 있던 이거. 남원 수증기가 바닥에서 솔솔 피어나나 하고 만져봤는데 또 야
뜨겁네. 개 뜨거운 스팀이라 손대였대. 롤러형의 약점인 점착성 있는 스팟성 찌든 때 제거에 이거 효과적일 걸로 보인대. 재미있는 건 단 10초만 구동 가능한 시간 제약형 특수기라는 거. 역시나 스팀 기술의 높은 구현 난이도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었는데 새삼 LG의 열 제어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지긴 했대. 다만 이제 곧 중국 제품들도 이 스팀 성능을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위기감도 동시에 들었달까. 전체적으로 드리미의 26년 주요 제품들의 경우 화려한 필살기라기보단 은밀한 한방들을 숨겨놓은 모습이 인상적이었대. 가성비의 진심 에코백스. 에코백스의 플래그십 개발 목적은 가성비 T 시리즈를 위한 기술 발사대로 생각하는 게 이쪽 업계의 정설인데 그만큼 에코백스의 본체는 T 시리즈대. 이번 CES에서 신형 T90 프로 옴니를 공개했는데 바로 직전 공개했던 플래그십 X 시리즈의 초고속 충전 기술을 이 가성비 라인에다 때려박았대. 거기에 단가 문제 때문에 가성비 라인엔 절대 못 넣는다는 3cm 이상급 문턱 돌파 성능까지 아낌없이 집어넣은 모습이라 이게 가격이 얼마에 나오느냐에 따라 가성비 라인의 생태계 교란종이 될 수 있을 것 같대. 전체적으로 뭐랄까, 에코백스는 한국 시장의 100만원대 이하의 영역을 완전히 장악하여 가성비 시장에서의 에이스로 자리 잡으려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진달까. 5호 16국 근원. 나루알의 경우 작년 신형 플로우의 차세대 모델 플로우2를 선보였는데 현장에서 딱 눈에 띄는 새로운 성능은 크게 보이진 않았대. 기존에도 강력했던 회피 성능의 기술적 향상 수준? 사실 재미있었던 건 모바였는데 드론에다 로청을 도킹하여 운반하는 미쳐버린 발상을 실제로 구현하여 전시해놨대. 이렇게 드론 아래 로청이 도킹하면 드론이 날아올라 이동하는 건데 이 뒤에 구경하는 외국인 형님 리액션 좋게 빵 터질 정도로 생각조차 못한 조합이었대. 로청을 손이 안 닿는 천장이나 사각지대로 좀 더 자유롭게 옮긴다는 컨셉 자체는 좋은데 난 드론도 환경을 자동 인식하는 자율주행인 줄 알았는데 이거 컨트롤러로 몰래 수동 조작하는 거였대. 아니 밑장 빼기요? 이건 좀. 별평. 올해 로봇 청소기 씨는 신형에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한 해가 될 거란 생각이 돼. 새롭고 신박한 성능을 접목하기보단 기존 제품의 틀 안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성능들을 개선하는 모습이 주류였대. 아무래도 로봇 청소기란 분야 자체가 기술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들어 새로운 부분을 접목하기 어려운 시점이 된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보이고 신규 기술을 접목하면서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출시가 상승으로 인해 작년 매출에 영향을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가격 상승을 저지할 수 있는 이런 보수적 개발 접근을 하게 된 게 아닐까 싶대. 개인적으로 올해가 이런 신형 트렌드라면 기존 구형들에서 옥석을 가려 가격이 낮아졌을 때 구매하는 것도 26년 스마트한 로청 구매 전략 중 하나로 생각된대. 나도 빡시게 테스트하여 골라보겠대. 이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래.